단비를 뿌려줄 거라 기대했던 태풍 고니마저 그냥 지나가서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영농마저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유치 경쟁력과 경기장 시설은 어떤지 집중 점검합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안에 간이정류장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까지 나서 간이정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고니가 단비를 뿌려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큰 비 없이 지나가 버려서 전북 지역의 저수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물 부족으로 내년 농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와 정읍, 부안에 물을 공급하는 섬진댐. 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벌판처럼 잡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만수위보다 25m가량 수위가 낮다 보니 이처럼 댐 지역 곳곳에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비가 예년 같은 기간의 50% 수준인 550여 밀리미터밖에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비를 기대했던 태풍 고니마저 강수량이 평균 15밀리미터에 그쳐 섬진댐의 저수율은 12.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년을 보면 10년 주기 한 번꼴로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게 오는데 대단히 안 좋습니다. 현재 도내 2,200여 곳의 저수량은 2억 4,600만 톤으로 저수율은 평균 수준의 절반을 밑도는 36%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당장 농업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겨울이 갈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농번기 때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8월 중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로 지난달 102에 비해 3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생활 형편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을 보여주는 부문별 소비자 동향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섭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11일 전북특구가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됐다고 밝히고 특구 준비단을 발족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출범식 준비와 기술 탐색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제안 수렴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기업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한번 열리면 숙박이나 음식점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마련인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주의 한 유흥지구입니다. 3355 무리진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수영대회와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단 때문에 이곳 모텔 단지는 웃돈을 주어도 빈 방을 구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좀 많이 비싼 데는 1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저렴하게 구한 편이기는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 여파에 울상을 지었던 인근 음식점들도 때 아닌 대목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완전 사유가 받아가지고 조금 약간 생기죠. 도내에서는 매년 50여 차례 전국 규모 스포츠 엘리트 대회가 열리는데 선수와 코치진뿐 아니라 함께 따라온 학부모 그리고 대회 심판과 임원까지 이들이 자고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지난 한 해 스포츠 엘리트 대회 유치로 거둔 경제적 유발 효과는 3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자치단체들의 스포츠 대회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레슬링 대회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만큼이나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소득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대회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전라북도의 유치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경기장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매년 전북에서 치르는 전국 대회마저 타 지역에 빼앗길 처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 사이클 경기장. 트랙 안쪽에 시멘트 바닥이 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관중이 볼만한 장소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데 기자님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이 경기장은 10년째 해마다 전국 학생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1991년에 지어진 뒤 13년 전 단 한 차례 보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매년마다 하지만 노면이나 경기장 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18년 전국체육대회를 전라북도가 개최하는데도 사이클 종목은 타 지역에서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개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최를 나중에 개최할 것 같습니다. 역시 10년 전부터 매년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전주 완산 수영장도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은 탓에 사람과 차들로 대회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입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대회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경기장이 생기면 대회뿐 아니라 전지훈련장으로 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선수와 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조언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지금이라도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일리그 챔피언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첫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간바 오사카와 비겼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동국과 이근호 선수를 앞세워 간바 오사카를 밀어붙였지만 득점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이로써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8강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제유적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은 대부분 후기 백제 유적이고 서울의 한성백제 등 나머지 상당수 유적들이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등재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유적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사적 87호로 지정돼 있는 익산 쌍릉은 무왕과 무왕비, 즉 설화로 유명한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화공주는 미륵사 창건과 관련성이 높아 설화를 스토리텔링할 경우 쌍릉도 중요 유적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일본 호류지의 본존불과 광배무늬가 비슷한 익산 연동리의 석조 열애좌상은 일본 불상에 영향을 준 귀중한 자산입니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물 등 전라북도 내에만 백제 관련 유적과 유물이 1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적은 모두 이번 세계유산 등재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보건 문제와 이 주민과의 어떤 그 활용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어떤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발굴 작업이 한창인 서울의 몽촌 토성. 백제의 초기 수비 역할을 한 토성으로 지난 2013년 발굴을 시작해 도로와 집터 등 중요 유적이 드러났습니다. 한성은 기원전 18년부터 500여 년 가까이 백제의 수도였지만 이번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사실 웅진기
이하고 400기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백제의 수도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백제 유적지구의 완성을 위해선 초기 도읍인 한성 백제까지를 하나로 잇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방이동, 석촌동 고분군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익산, 그리고 공주, 부여, 서울을 엮어서 역사 유적지구로 해서 관광벨트화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야겠다. 백제의 유적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백제가 남긴 유적과 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안에 고속과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요구는 비등하고 있는데 운수업계와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정문 앞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고속과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교통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원광대학교 안에 승강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대학로의 상인들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편입이나 중도 포기로 대학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 생업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대 학생들이 편려야 학생들이 원대를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대 학생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대학로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운송업계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학교 들어오니까 만약에 정류장에 일이 들어와버리면 택시 손님이 완전히 학생들이 누가 타겠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원광대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원광대 안에 간이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지역 사회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광대 간이정류장 설치 요구가 올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익산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지법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4명에게 최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거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현대차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하는 등 회사에 6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업계가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가 돼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말 현재 4,7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권역별 휴먼보험금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휴면보험금 조회 메뉴를 만들어 고객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재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25억 원의 인센티브로 제공해 계약재배 비율을 현행 12%에서 30%로 끌어올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작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 입상이 남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원시 대강면 월계마을 인근에서 발견된 이 석불은 고려시대 11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목과 머리는 사라지고 몸체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온전할 경우 높이는 약 1.7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문화원은 이 석불 입상이 남원 지역 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준공 1년 만에 90% 이상이 분양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은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인 정우전공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만여 제곱미터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우전공의 투자로 지난해 9월 준공된 131만여 제곱미터의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93%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40만 제곱미터의 미니 복합타운을 포함한 212만 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2,7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이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기업 유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그럴 방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희식품도 익산 제4산업단지 10,000제곱미터에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희식품은 뱅어포와 김 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 선도 기업인데 이번 협약 체결로 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필봉 군마을에 이미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미지벽은 높이 2m, 길이 22m로 이루어진 병풍 모양의 벽면에 40개의 이미지판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한 시설물로 필봉농악의 역사와 계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월계마을과 상로 골프장 사이 논가에서 11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 입상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견된 석불 입상은 110cm 크기로 목과 머리가 없고 몸만 남아있으며 깨진 광배가 몸 위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전북가야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있습니다. 소담 소리아트의 창단 공연이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성경을 소재로 한 수암 김종대 서예 전시회가 오늘까지 전주 바울교회 바울센터에 마련됩니다. 갤러리 숨은 모레까지 정승현 작가 개인전을 엽니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비한 뮤지컬 그리스가 내일과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엿새간 전북예술회관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19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모레부터 9월 6일까지 남대천 등 부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색적인 옥상 캠핑 축제가 내일과 모레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늘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의 지원 프로그램 통합 설명회가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오전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정읍 27도 등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